그래서 우리 몸에 정말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꼭 섭취하셔야 될 기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올리브유는 올리브 혹은 감람나무에서 짜낸 그 올리브 열매에서 나온 기름입니다. 근데 보통 기름은 어때요? 보통 기름은 씨앗을 짜죠. 씨앗을. 그래서 산화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산패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그냥 쩐내난다, 그렇죠? 쩔었다, 이런 표현하죠. 일반 용어로서는 산패되었다, 산화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산화는 어떤 활성산소 작용이 일어난 거고 부패 과정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피도 산화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산화될 수 있습니다. 피가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이상한 모양의 그 부분을 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브유는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씨앗이 아니고요, 과즙에서 기름을 짭니다. 올리브유는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 안에서 짜는 게 아니고 과즙에서 짜요. 그래서 다른 기름과는 좀 다르게 산화성이 훨씬 더 덜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리브유를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올리브유의 안전성, 그리고 올리브유가 우리 몸에 치유하는 치유 물질, 항산화 물질, 어떤 기름보다도 저는 최고의 오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죠. 얼마 전에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유럽의 프리미엄 아주 좋은 올리브유들이 뭐 잘못된 그 화학 그런 섞어가지고 팔다가 적발돼서 벌금 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동안 전화가 왔었어요. 원장님, 그 올리브는 그 올리브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서 다 보고 왔고, 미팅을 하고 왔고, 가서 이제 그 스페인 분하고 그 올리브유에 대한 역사와 이야기들을 충분히 했고, 우선은 그 올리브도 믿지만 저는 제가 가서 그분의 그 갖고 있는 그 역사,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간 그 공장은 정말 엄청난 대형 공장이 아닙니다. 대형 공장이 아니고 그 오랫동안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아주 그 전통 장인 정신으로 짜지는 그 올리브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장님은 돈하고 바꿀 수 없는 자기만의 신조가 있는 그런 올리브유를 제가 찾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거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스페인의 올리브유가 다 망가져도 이분은 망가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제가 있었고,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가서 거기에서 며칠을 저희가 같이 또 있다가 오기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고, 정말 올리브유가 정말 이렇게 종류가 많구나,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마다 그 올리브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엄청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거 다 떠나서 우리가 올리브유가 왜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올리브유에 굉장히 친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의 향도 안 맡고, 우리나라는 그냥 뭐가 맞아요? 들기름이 맞고 참기름 맞잖아요. 그 구수하고 뭔가 고소한 그 냄새의 향들, 비빔밥에 넣어 먹는 들기름, 참기름. 근데 이 어느 순간 음식이 서양화, 피자나 스파게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올리브유가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맛에서도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올리브유는 예전부터 정말 놀라운 우리 인체에 필요한 좋은 항산화 물질들이 많다. 폴리페놀이 많아. 그리고 비타민이라든지 여기에 들어있는 효소라든지 올리브유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통 지방을 섭취하는데, 이 지방산 중에 필수 지방산이라는 게 있어요. 필수 지방산. 그 필수 지방산들 하면 우리가 보통 뭐가 떠올라요? 오메가3라든지 오메가6, 오메가9, 혹은 또 올레오칸탄산이라든지 리놀렌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죠. 그런데 이 올리브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 몸속의 염증을 제거하는데 최고의 기름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기름이 염증을 제거한다고? 말도 안 돼. 그렇죠? 기름이 혈압을 떨어뜨린다고? 기름이 혈관을 청소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올리브유 기름은 우리 혈관을 청소하는 최고의 기름입니다. 여러분, 혈관이 찌꺼기가 껴있고 굉장히 더러워요. 그러면 올리브유를 매일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이 엄청 많이 예방이 돼요. 전 세계적으로 올리브 소비량을 늘린 나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 특히 심장 마비 사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잖아요. 기름을 먹으면 오히려 더 뻑뻑해져서 뭐 이게 안 돌아갈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올리브유를 먹었는데 심장 질환이 떨어지냐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올리브유에 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안 좋은 기름들은요, 상온에서 굳습니다. 상온에서. 근데 올리브유가 상온에서 굳으려면 우리 체온은 이미 20도가 아닌 10도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마시면서 간 청소했는데 이런 덩어리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야, 그 올리브유가 뭉쳐서 나온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올리브는 우리 몸에서 뭉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담즙이 분비가 될 때 담석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올리브유는 담석을 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방 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지방간을 없애주고, 그리고 또 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독소들을 녹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정말 올리브유는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기름보다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꼭 섭취하셔야 될 기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염증이 잘 치료되는 이유가 뭐냐면 폴리페놀 성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올리브유가 좋으려면 우선 산도가 정확해야 됩니다. 산도가. 보통 이 올리브유를 짤 때요, 산도가 일반 기준이 있어요. 올리브유의 산도 기준이 0.8입니다. 0.8. 그런데 이 0.81만 되면 엑스트라 버진 혹은 일반 프리미엄 등급을 매겨줄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산도를 가져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입을 해서 먹잖아요. 그죠? 수입을 해서 먹게 되면 이 올리브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중해를 건너오면서든 아니면 뭔가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든. 그럼 우리는 보통 올리브유를 짤 때 산도가 0.8이면 들어와서는 산도 검사가 안 되거든요. 보통 짤 때 검사를 해요. 근데 우리는 들어올 때 기준은 산도가 뭐 10이 됐든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본고장에서 올리브유를 짤 때 산도가 가장 낮은 거를 선택해야 돼요. 저희가 선택하는 것은 0.8이 아닌 0.2나 0.14, 0.1 엄청 좋은 거예요. 저희 올리브유는 짜면은 그 산도 기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사진도 찍어 왔는데 그 산도에 딱 올려놔서 보면 가장 좋은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산도가 좋아요. 근데 이 올리브유를 그냥 막 엄청 세게 돌리면서 짜잖아요. 산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올리브유를 저온에서 짜야 돼요. 냉압착, 이걸 콜드 프레싱이라고 하죠. 이렇게 짜져야만 가장 좋은 올리브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중에는 왜 나음에서 판매하는 올리브유보다 훨씬 더 비싼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한 병에 뭐 18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9만 원짜리도 있고 다 마케팅입니다. 올리브유가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오면 좀 더 비쌀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메이커를 만들어서 오면 더 비쌀 수 있지만, 제가 정말 이탈리아 것도 써보고 그리스 것도 써보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온 것도 써보고 배를 타고 온 것도 써보고 내가 다양하게 많이 써봤어요. 저는 올리브유를 정말 좋아하고 제가 어렸을 때 관심 있던 기름이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올리브유라고 하는 회사들 것을 정말 많이 사용도 해보고, 비싼 것도 이제 먹어봤지만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본고장에 가서 봤더니 정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그 일반 그 엑스트라 버진에서 거기서 프리미엄급에 가장 준하는, 즉 우리가 그냥 마트 가가지고 다 엑스트라 버진 다 맞아요. 그 중에서 냉압착 중에서도 기준치를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짜는 곳의 산도를 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올리브유가 될 수 있어요. 마인드가 달라요. 마인드가. 그냥 공개한 검사의 기준치를 보고 우리가 그 올리브유를 사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짜고 올리브유를 관리하는 마인드 자체는 그 올리브유를 어떤 올리브유를 선택하느냐부터 달라집니다. 거기서부터 약효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저희 좋은 꿀과 나쁜 꿀의 분간을 못 하거든요, 사람들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거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 올리브유가 열매를 맺어서 짜기 위해서 그것을 수확하잖아요. 그 지방이 사실은 수확철에 건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갔다 온 곳들은
정말 풀이 안 나요. 너무 건조해가지고. 사막에 있는 올리브유들인데 그 스페인 반도에는 사막, 완전 사막 말고 그런 사막에서 올리브유가 자라서 풀이 거의 나지 않은 병충해, 약을 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런 올리브유가 정말 항산화 물질이 엄청납니다. 정말 항산화 물질의 그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이런 올리브유를 먹으면 특히 목의 염증들, 폐 염증, 신장 염증 정말 잘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장병이 있어요. 특히 위염이 있습니다. 딱 더도 말고 한 달만 드세요. 올리브유를. 하루에 3스푼. 난 더 빨리 낫고 싶어. 그러면 아침에 2스푼, 저녁에 2스푼. 아니면 하루에 3번 드셔도 돼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각각 1스푼 반씩 3번 드셔도 돼요. 하루에 최대치 50ml까지, 50cc까지 드셔도 돼요. 50cc. 그럼 250cc면은 5일, 6일이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 양. 내가 위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하루에 5일 만에 먹기 너무 솔직히 많고요. 50cc까지 먹어도 괜찮다는 거고, 저는 그냥 한 30cc. 30cc. 그럼 250ml 기준 30cc면 며칠 먹을 수 있어요? 8일 내지 9일. 10일째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드셔서 그 3병만 딱 드시면 위장 질환 거의 낫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전 세계 올리브오일의 50%가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스페인 나라, 한국의 면적이 한 4배, 5배 그곳에서만 전 세계 절반 이상이 나옵니다. 그 정도가. 그런데 올리브오일을 다 언제 짜냐면 10월, 11월 달에 경우에 짜요. 근데 그때 딱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저희 올리브유는 올리브유 수확한 지 하루 넘기지 않습니다. 이게 철칙이에요. 어떤 공장은 일주일 동안 놔두기도 하고 3일 놔두기도 해요. 그럼 저희는 따자마자 24시간 이내에 짜버려야 돼요. 그래야 산도를 맞출 수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산도를 딱 검사해보면 0.14 기가 막혀요. 올리브는 암을 줄게 만들어요. 그것이 논문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유방암, 간암, 췌장암 이런 암들에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암이 줄어든다는 논문이 정말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안 이 올리브유에 올레오칸탄살인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유명해지면서 인터넷 쳐보세요. 올레오칸탄 올리브유 하면 되게 비싸요. 그냥 이름값 18만 원, 10만 원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올리브유는 산도에 되게 민감하고 그 민감성 자체는 치유율을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리브유가 산화는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올리브유는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돼요. 온도 변화를 최대한 안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브유를 먹을 때는 맛 중심보다는 사실은 영양 중심에서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올리브유가 민감한 게 뭐냐면 온도입니다. 온도. 물론 다른 기름도 다 마찬가지예요. 들기름은 저는 냉장고 넣으시라고 하는데 올리브유는 넣지 말라고 해요. 일정한 온도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기름이 줄어드는 만큼 그 부분이 산소가 차잖아요. 공기가. 그러니까 거꾸로 놓으면 괜찮을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말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 냉장고에다 거꾸로 놓다가 뭐 다 흘린 사람도 있고 세가지고 그리고 본인은 난 지혜롭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상관없습니다. 거꾸로 놔도 산소 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질소로 채워놓으면 산소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 주장하는 것이 올리브유를 드실 때 작은 병을 드셔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500cc를 사서 한 달 안에 드시면 괜찮아요. 최소한 2, 3주 안에 드시면 괜찮아요. 2, 3주 안에 나도 먹고 남편도 먹고 가족 다 먹으면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500cc 혼자 먹으면서 한 달 반, 2달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효과 대비를 못 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올리브유를 1리터짜리 800cc 이런 거 사놓고 계속 먹는데 오늘 저는 위장병 안 낫는다고. 올리브 소용없다고. 왜냐하면 올리브 효과 기대치가 처음 뚜껑을 땄을 때부터 3, 4일, 5일, 일주일 있다가 점점점 기대치가 떨어져요. 몸이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기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250cc를 집중적으로 한 열흘, 15일 만에 다 먹고 또 한 번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부부가 있으면 더 좋아요. 부부가 있을 때 상의를 하세요. 야, 우리는 가성비를 따져서 그중 500cc를 먹을까? 아니야, 몸에 효과를 해서 250cc 먹고 또 먹고 또 먹자. 이건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먹는 용에는 저는 가장 작은 병을 선택해요. 예전에 저는 그래서 100cc짜리를 선택했어요. 근데 100cc짜리 너무 빨리 먹어요. 네, 한 3일, 이틀 먹어서
나와가지고 그래도 250cc는 하자. 차라리 하고 만약에 한 5일 일주일 먹고 남은 건 빨리 그냥 나무 같은데 듬뿍듬 넣어서 소진시키자. 이런 이유로 이제 올리브유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3병 정도만 먹어도 위장병이 좋아질 수 있다. 너무 놀랍죠? 올리브 기름은 위장 위염을 정말 빨리 낫게 해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하루에 어떤 분은 수저로 떠드시는 게 아니고 마셔요. 이렇게 마시는데 한 분이 이런 분이 오셨어요. 제 강의를 듣고 올리브유를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드신 거예요. 하루에 3번, 5번 이렇게. 그러고 나서 딱 2주 만에 그렇게 아팠던 위장병이 싹 나아버렸어요. 낫고 나서 이분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전화가 오셨고 입소를 하셨어요. 위장병 고치러 온 게 아니고 이제 너무 좋아서 이제 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그분이 주변 사람 한 5명 정도를 위장 낫게 하고 오셨어요. 자기 딸, 이웃, 친척. 그래서 그냥 적극적으로 야, 그거 믿져야 본전이잖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올리브 몇 병 먹고 위장병 낫는다? 안 나으면 본전. 나으면 정말 이거는 기적. 그래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몇 년 이렇게 수없이 다녀도 못 고치는 위장병들을 그분이 쫓아다니면서 올리브유 전도사가 된 거예요. 나 방태원 올리브 먹는데 너 그거 먹어봐 해서 그냥 사다 주고 낫게 하고. 그러니까 먹는데 위장이 안 아픈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그죠? 소화가 잘 되고.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 먹고 위장이 낫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올리브유가 이게 어떤 약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올리브유를 잘 드시면 위장에 약보다 좋고요. 또 신장에도 되게 좋아요. 신장 질환도 회복시킵니다.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